시장님 이제 시장님께서 그런데 또, 저 김기현 네네. 국민의힘 대표가 싸워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저 잘 싸워요. 잘 싸워. 아 그러면 민주당에서 싸워본 사람은 박지원밖에 없다. 박지원밖에 없다. 2025년도에 그 돈이 이제 지분이 이재명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고위 공직자들은 퇴직한 후에도 재산 추적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아니 난 그 기사를 쓰는 기사들도 좀 웃기더라고요. 아니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거기서 것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기사를 썼다가 하더라도 네, 상식적으로 보면 2025년도 이건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같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웃기는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나믹 코리아. 아니 김만배 씨한테 돈을 받으면 기사도 이상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글쎄요, 나도 그건 몰랐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특검 하지 마라. 네, 이재명 특검만 해라라고 네,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문제가 법원 재판정에서 네, 검사의 질문에 의거해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왜 우리만 하냐? 특검해라. 네, 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TF를 구성한다고 그러던데요. 어디에서요? 민주당에서. 그거 해야죠. 네, 민주당이 늦게라도 되게 쳐야 돼요. 네. 그 점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예.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부친의 집 샀지. 집을 샀잖아요. 예. 왜 그 기사는 한동안 나오다가 뚝 멈췄습니까? 대통령 되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니까 법은 만인나 평등하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네. 청와대에서 감찰실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 내놔라. 군만 동네 북이야. 사무실 내놓으라. 하는데 그 감찰실이 뭐 하냐?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게 부활해가지고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받아서 하겠다. 그건 민정수석 역할대로 과거처럼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한 것을 잡아서 그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신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감찰팀을 만들기는 하는데 친인척 감찰은 빼겠다. 글쎄요, 그게 말이 되냐고. 공무원들만 하겠다. 예, 이건 공무원들은요. 네. 총리실에서도 국무조정실에도 감찰실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망사다. 네. 경무관 22명을 승진했는데 내가 입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2명 중 12명이 영남 출신이더라. 그리고 호남에서는 전라북도는 빼버리고 광주 전남에 한 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내년에 정년이더라. 네. 그러면 치안감도 안 되고 치안 정감도 안 되고 경찰청장도 안 되지 않냐. 네. 이런 인사를 좀 민주당에서 따져라. 아직도 못 따지고 있잖아요. 그 어젠가 그제 총경 인사가 났어요. 근데 민주당 인사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복당됐으니까. 총경 승진 것을 받아가지고 분석해봐라. 그 인사가 망사. 민주당이 지금 문제라니까. 들어갔으니까 이제 좀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죠. 아니 그런 그래야겠죠. 것을 제가 네. 전화로 얘기해줄 뿐이지. 네. 제가 뭐 고문은 그런 군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인사가 망사 대표적인 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부터 그랬잖아요. 뭐 진화의 위원장 등 예. 완전히 엑스파이지. 그 김문수 위원장도 취임 때 그렇게 이제 난리를 펴는데요. 그 밑에 있는 신임 대외협력실장이라는 분, 실세인데 이 모신데 이분은 말이죠. 수억 원 뒷돈 받아가지고 실형까지 받은 분이에요. 아 근데 아주 오래 전도 아니고 얼마 안 돼. 김태호 예, NSC 차장도 네네. 실형 받아서 있었지만은 임용해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복권해 사면 주잖아요. 복권됐어요. 예. 여기는 예, 엉망인 거야. 저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권 잡았으면 화끈하게 이렇게 해먹어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못했지 않냐. 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그것이 국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민주당이 하나하나 네, 체크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일을 해줘야지 네. 안 하잖아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변인도 임명을 했는데 최아무개 씨인데 이 사람도 폭행, 비위로 처벌을 받았대요. 그건 뭐 자기들 거니까 마음대로 해먹으라고 아니 그랬어요. 왜 그걸 아니 이게 이제 대통령의 개혁 아젠다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노동계의 부패 비리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것은 개혁의 자기 눈에 주체는 대들보는 어떠냐 안 이거예요. 보고 예. 남의 눈에 티눈만 보는 거예요. 예. 이걸 하루 이틀 겪었냐고 8개월 겪어도 지금도 못 알아들었으면 오마이 TV 진행자를 바꾸자 이거예요. 내 말은. 그 개혁이죠. 이렇게 네. 바꾸는 게 개혁입니까? 네. 아니 그런 식의 개혁. 이제 노동 개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노동 개혁의 개혁의 대상이 노동자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노동은 제가 노고 삽니다. 노사죠. 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은 네. 임팩트가 있다. 네. 국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네. 개혁 혁신을 하지 않는 국가나 정부나 정당이나 기업은 미래가 없다. 해서 민주당이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 등 야당과 함께 네. 네. 국회 내에서 노동특위, 네. 네. 연금특위, 교육계획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첫째는 국민, 네. 두 번째는 전문가, 네. 세 번째는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개혁안을 내고 네. 그 개혁안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출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네. 네. 독선적 개혁에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화물연대 노조 파업을 보고 민주당에서도 정의당에서도 정부안을 받았잖아요. 화물연대에서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돼 하고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조령목이죠. 이런 독선적인 독선적인 해놓고 그렇죠. 반복했잖아요. 이런 독선적인 개혁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네. 순간적으로 태극기 부대들은 좋아해요. 아 그렇죠. 시원하다. 전작년 네. 장애인들의 출근 저지를 하면은 네. 어떤 시민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의 애로를 대통령이면 정부면 정치권이면 한번 들어서 보듬어 줘야 돼. 이건 없이 다 일방적으로 개혁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태극기 부대의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러니까 30-40%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개혁의 방향이 대통령의 어떤 말씀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청 재하청 문제도 노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로 인식하더라고. 하청 재하청 문제는 완전히 100% 사측의 문제거든요. 예, 또 이렇게 자랑했다가 댓글에 얻어맞을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의 말씀은 검토되고 정제된 말씀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도어 스태핑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네.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100배, 1000배 쏘아버리겠다. 핵 만들자. 네.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미일, 특히 일본의 무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은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기분은 좋아. 김정은이 북한을 까버린다. 현실적으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면은 결국 김정은만 이익이야. 그래서 미국 백악관도 미국 국무성도 김정은 나쁘다. 네. 그렇지만 외교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 침공 안 한다. 대화로 나와라. 이렇게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G20에서 바이든 시진핑 회담에서 얘기가 됐고 또 그 후로 윤석열 시진핑 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번 곧 네. 지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외무성하고 만나러 가잖아요. 이런 외교적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보면은 강대강으로 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든지 강하게 나가면 박수를 친다. 태극기 부대들이 박수를 친다. 근데 이건 아니, 아니죠.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라가 지금. 천둥이 잦으면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한 손에, 네. 다른 한 손에 개혁과 현실 정치를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제 됐으니까 상원도 만나고 중국도 방문해서 외교적 방향을 제시해야지. 이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전쟁 나면 전쟁 그러니까. 나면 보수는 살고 진보는 죽나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고 저쪽에서 드론이 한 대 날라오면 우리 두세 대 보내고 하면 두세 대 보내면 몰라요. 저쪽에서는 다섯 대 내려와가지고 대통령실을 다 찍어가는데 우리는 휴전선 금방 돌아다닌다 내려버렸잖아요. 정전협정 위반만 하고. 그건 뭐 자. 북한이 먼저 정전협정을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정전협정을 했다.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라고 규탄하면서 우리는- 만약에 이런 것이 반복되면은 우리도 정전협정 9.19 군사합의를 깰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우리 라고. 깨겠다. 이건 외교가 안 돼.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국지전이라도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불안 있죠. 있죠.